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대선 토론을 보았습니다. 그 대선 토론에서 아주 단연 돋보인 분은 윤석열 후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집중 공격을 아주 방어도 잘 했고, 이재명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아주 조용하고도 안정감 있게 공격을 했습니다. 특히 안보관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것을 질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안보관을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재명의 안보관은 친중이다. 중국에 경도돼 있다. 친중. 또 친북이다. 북한에 경도돼 있다. 그러면서도 반미다. 미국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그런 성향이 이재명의 안보관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들어맞는 공감 가는 이야기를 윤석열 후보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우리 제일 중요한 거, 대통령 후보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안보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대통령 후보는 딱 한 가지만 보면 압니다. 국가 안보관을 딱 보고서 이게 나라를 지킬, 정말 주권국으로서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대한민국을 지킬, 헌법적 가치를 지킬 사람이 누군가 이거 찾아보려면은 국가 안보관을 확실히 보면 됩니다. 근데 어저께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재명의 안보관은 친중, 친북, 반미다. 딱 아주 요약을 했습니다. 글자도 많지 않습니다. 친북, 친중, 반미 6글자 딱 내놨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토론에서 종전선언이니 사드, 추가 배치 문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등 외교안보 이슈를 놓고 첨예하게 맞섰는데, 역시 이재명의 안정감이 없다는 바로 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 모습을 단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딱 공격을 했습니다. 아주 안정감 있게 조용하게 얘기하면서도 그의 표정은 상당히 날카로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친중, 친북, 반미적이다. 이렇게 이 후보 안보관의 문제를 딱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몰린 이재명 후보가 명색이 법률가인데 허위 주장을 너무 많이 한다 하면서 불쾌하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이게 윤석열 후보가 허위 주장이었을까요? 이분은 항상 친중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많이 표현한 분 아닙니까? 원래가. 그 친중 맞네요.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항상 이해하고 북한을 공격한 적이 없잖아요. 미사일 쏘아도 뭘 해도 친북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이재명이 친북이다. 이 정권 자체가 친북 아닙니까? 친북 성향 아닙니까? 예, 그거 맞고, 반미, 미국에 대해서 반미 발언 자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주 진실을 갖다가 친중, 친북, 반미적이라고 윤석열 후보가 말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명색이 법률가인데 허위 주장을 너무 많이 한다. 궁색하니까 갑자기 그냥 불쾌하는 장면이 연출이 됐죠. 왜? 그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안보관이다. 이런 사실을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그 대통령 알고 싶어하는 대선 후보에게 가장 알고 싶어하는 것은 안보관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 평화와 진짜 평화, 힘을 배경으로 한 진짜 평화를 추구할 것인가? 굴종적 평화를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 이념에 경도돼서 그쪽으로 저쪽으로 보이지 않는 사회주의 국가라든가 공산주의 국가로 목을 쳐들고 들 것인가? 그리고 안 들 것인가? 혈맹을 같이 하면서
안정감 있게 대한민국을 헌법적 가치로 자유민주주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를 벗어나서 독재국가로 갈 것인가? 제 마음대로 할 것인가? 바로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친북, 친중, 반미 이런 부분을 갖다가 윤석열 후보가 꺼내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윤석열 후보의 어제 압권은 바로 이겁니다. 당신은 친중, 친북, 반미 아니냐? 안보관이라는 게. 바로 이런 질문을, 날카로운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명색이 법률가라는 사람이 허위 주장을 너무 많이 한다. 궁색하니까 그렇게 했지만 자기가 친중이 아니라는 증거, 친북이 아니라는 증거, 반미가 아니었다는 증거를 대놓았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근데 그것을 대놓지 못하니까 명색이 법률가인데 허위 주장만 너무 많이 한다 하고 불쾌하는 그런 장면이 어저께 연출이 됐습니다. 저는 바로 이 점을 상당히 중시합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지금 종전 상태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 후보가 사실상은 종전 상태가 맞는데 법률상은 정전 상태다 이렇게 말하자 윤 후보는 딱 한마디 했습니다. 휴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전투사단이 40개나 이렇게 대치돼 있는데 수천 번의 또 방사포가 대한민국을 향해서 딱 이렇게 겨냥하고 있고 미사일 기지가 구축돼 있고 이런 판에 북한은 또 핵미사일을 고도화해가지고 계속 핵실험을 하고 있지 않냐 이거야. 이걸 종전이라고 우긴다면은 도대체 전쟁 억지력을 약화시키는 것 아니냐? 이게 어떻게 종전이냐 이거예요. 아주 어저께 그 안보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재명을 제압했습니다. 이재명이 꼼짝 못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논리적 답변이 없었습니다. 왜? 국민들이 다 이 안보 문제는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고 있기 때문이죠. 이 안보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수준이 높아가지고요 이제 대한민국 국가 안보에 대해서 정치 이슈가 무엇인지까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대립을 격화시키려는 의지가 읽힌 것 같아 안타깝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선제 타격을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군사 긴장을 유발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게 알면서도 저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선제 타격이란 건 윤석열의 선제 타격은 바로 무엇이냐? 공격하지 말라는 선제 타격이다. 아니 그러면 예를 들면 윤석열 말을 이재명이 과연 몰랐을까요? 이런 식으로 선제 타격을 하겠다는 식으로 군사 긴장을 유발하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니죠. 윤석열 후보의 얘기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핵미사일을 저번에 신년 기자회견을 할 때 윤석열 후보가 신년 기자회견을 할 때 그때 마침 그날 아침에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또 미사일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외신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자, 지금 북한에 말이지 오늘도 이렇게 미사일이 떨어지는데 이 미사일은 마하 얼마다. 이거 초고속이다. 극초음속이다.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평양에서 발진을 해서 쏘아 올리면은 서울에 1분 내로 도착해서 서울이 폭파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질문 아닙니까? 마하 5 이상이면 극초음속이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탁 대답하는 게 윤석열 후보가 그 외신 기자의 답변에 아주 능수능란하게 답변을 내놓았는데 바로 그것이 선제 타격이었습니다. 왜 내놨겠습니까? 자, 1분밖에 평양에서 쏘아서 1분밖에 걸리지 않는 서울의 초토화가 되는 대량 인명살상이 되고 초토화가 되는데 그러면 그 순간 그걸 막고서 어떻게 하겠다? 이걸 웃기는 얘기다. 이게 국가안보란 게. 아니 두드려 맞고 망하고 난 다음에 다 죽고 난 다음에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라는 게 바로 거기에 발상해서 탁 튀어나온 게 막고 있기 전에 너희 미사일 가지고 우리를 쏘려고 딱 올라서는 순간 미사일 자체를 때려 붕괴시키고 아울러 원점을 초토화시킨다. 원점을 제압한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국가 원수가 되려는 사람이 이런 안보관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자,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극초음속 마하로 평양에서부터 서울까지 1분이면 미사일이 서울 한복판에 터지는데 이 터지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할 얘기가 있냐 이거예요. 그걸로서 죽음으로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미사일이 딱 올라올 때 미국과 한국의 그 정찰 재산이 대단합니다. 미국의 정찰 재산은 세계를 이렇게 눈을 뜨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가 어디로 가나 벙커 어디에 있나 다 압니다. 자, 미사일이 이렇게 움직이는 동체를 다 아주 현란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통신위성이 다 떠 있고 정찰 자산이 다 떠 있습니다. 한반도에는. 미사일을 움직여서 딱 쏘아 올리는 그 순간 바로 딱 가게끔 겨냥이 돼 있다. 이게 킬체인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정찰 자산이 그걸 놓치는 경우는 이미 여기는 죽어 있는 거 1분 내로 죽습니다. 서울은 초토화됩니다. 바로 이래서 그 정찰 자산을 통해서 모든 걸 감시해서 미사일을 딱 쏘는 순간 바로 미사일을 떨어뜨린다 이거예요. 그 지역에서 떨어뜨린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점에서 타격을 해서 거기를 폭발시키고 초토화시켜 버린다. 그러면 전쟁 끝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예 도발을 생각하지 마라 이런 얘기. 예방적인 평화였습니다. 굴종적인 평화가 아니라 방어적 평화. 이걸 갖다가 주장한 게 윤석열 아닙니까? 네. 그래서 윤석열은 든든하다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그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지도자가 치르는 겁니다. 네. 이 어저께 아주 핵심적인 차이점.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그 차이점을 극명하게 대립시킨 것은 바로 윤석열 후보의 딱 송곳 같은 질문 하나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안보관이 뭐냐? 바로 그겁니다. 친중 아니냐? 친북 아니냐? 반미 아니냐? 바로 그것을 아주 요약해서 아주 이재명 후보의 그 순간의 그 표정은 아주 안 좋았습니다. 명색이 법률가인데 허위 주장을 너무 많이 한다 하면서 허위 주장으로 내몰아쳤지만 과연 이 질문에 답변만 하면 되는 것이지 아니 윤석열 후보가 무슨 허위 주장을 합니까? 안보관을 문제 삼을만 하게끔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친중이 아니다. 친북이 아니다. 반미가 아니다. 그 이유를 탁탁탁탁 대고 나는 친미다 선언하고 나는 반북이고 반중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안 하거든요. 국민들은 다 거기서 느꼈습니다. 윤 후보는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지금 종전사태냐 하고 또 물어보면서 사실상 지금 어떻게 해서 이 얘기가 지금 정전사태라고 이제 딱 얘기했습니다. 전쟁이 법률상은 전쟁이 지금 정지된 상태지만 사실상은 종전상태가 맞다고 했는데 아니 국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 종전사태입니까? 종전입니까? 아니 전방에 말이죠. 40개 사단 약 40개 사단이 북한이 군대가 배치돼서 남한을 한번 먹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다 준비되어 있고 휴전선에 방사포 수천 문의 방사포가 있다는 거 국민들이 알지 않습니까? 장사정포 또 미사일 기지가 다 구축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종전 상태입니까? 지금 전쟁을 안 하고 있는 정전 사태죠. 그러니까 이 이재명의 안보관은 벌써 현실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국민들이 인지할 수 있게끔 어저께 질문을 한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요. 북한은 핵미사일을 지금 고도화해가지고 계속 핵실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윤석열 후보가 그냥 얘기한 거는 신문에 난 사실을 그대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슨,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는
윤 후보가 대립을 격화시키려는 의지가 읽힌다. 그래서 안타깝다. 뭐 말이면 다 하는 건 아니죠. 국가안보는 철저한 바로 검증. 저는 그 단계에서 딱 볼 때 저분 상당히 안보관이 정말 무섭구나. 무섭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재명 씨가 선제 타격을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군사 긴장을 유발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 군사 긴장 유발이 아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제 타격한다니까 진짜 이거 뭐 아주 전쟁이나 일으키는 사람처럼 이렇게 매도를 하는 그런 형식의 논리가 전개될 수 있다. 그거 아니다 이거죠. 외신 기자 한 거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외신 기자에 대해서 이 킬체인을 얘기한 거 설명을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의 안보관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안보관 바로 그것입니다. 네. 윤석열은 이 후보가 이재명이가 통일이 필요 없다. 북한 핵 인정해 주자. 삼축체제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아주 송곳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또 이재명은 대북 제재를 먼저 풀어주자라든지 전시작전권 회수에 뭐 조건 붙이지 말고 그냥 회수하면 되지 이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겁니다. 전시작전권 회수에 무슨 조건이 필요 있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냥 회수해버리면 되지 우리 건데 이런 식으로 했다는 이 이재명의 그 무모한 이 전시작전권 회수에 무슨 조건이 뭐 필요하냐는 이것은 지도자의 말이 아닙니다. 지금 엄연히 한미 혈맹 동맹이 지금 엄존하고 있는데 나라를 지켜주고 있고 그 덕에 지금 살고 있는데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무슨 이런 말을 합니까? 이 그냥 전시작전권 회수하면 되지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의 이재명의 생각이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친중 친북 반미라는 이념적 지향에서 단단히 서 있는 사람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이 후보는 북핵 삼축체제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서 윤 후보의 주장을 모두 부인했지만 부인한다고 그게 부인하면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서 윤 후보가 얘기한 게 뭐 틀린 게 뭐 있습니까? 삼축체제 그러면 북핵에 어떻다 하고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북핵에 대해서 이거는 절대 반대다. 예를 들면 삼축체제 이거 안 돼. 삼축체제 전시작전권 전환 안 돼. 전시작전권은 미국과 동맹과 함께 협의해서 순차적으로 한다. 이렇게 자기가 말을 하면 되는 건데 전시작전권 자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거니까 그냥 해버리면 그냥 회수하면 되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거 윤석열 후보가 어저께 안보관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분은 얘기를 한 겁니다. 아마 이것은 논리적으로 아주 정확한 것을 얘기를 표현을 했는데 이 후보는 정치 지도자가 군사령관이나 할 소리냐 너무 쉽게 한다면서 얼른 뭐 마치 전쟁광처럼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하려는 사람처럼 이렇게 내몰았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니 정치 지도자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는 군사령관이나 할 소리가 아니고 군사령관 이상으로 안보에 대해서 투철한 이상을 가져야 됩니다. 투철한 그게 바로 군 통수권자의 최고의 사령탑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죠. 군사적 긴장을 유발해가지고 한반도 전쟁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따졌지만 군사적 긴장이 아니고 나라를 방어적인 선언을 하는 그것을 군사적 긴장을 유발한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바로 이념의 차이입니다. 나라를 지키겠다는 대한민국의 지도자의 머리 인식 속에는 헌법적 가치가 녹아있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거 아닙니까? 시장경제를 지키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국가 안보로서 지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면 각 나라들이 전부 다 그 수천조 뭐 이렇게 들여가면서 국가 안보에 돈을 엄청 3분의 1 가량 부으면서 국가 안보를 지키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한테 공격하면은 가만두지 않아라는 것이 국방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공격하지 마. 그래서 점점 더 강하게 군사력을 증진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저께 딱 보니까요. 국가안보관 딱 얘기할 때 끝났습니다. 대선 토론은요. 그거 이상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윤 후보가 이 후보가 최근에 중국 어선 격침을 주장한 것을 언급하면서 안철수 국민당 후보에게 미국의 사드를 배치하고 엑스밴드 레이더를 북한 쪽으로 고정해 쓰는 것과 중국 어선을 격침시키는 것 중에 대중관계에서 어느 게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냐 하고 딱 물어봤습니다. 안 후보는 물론 어선을 파괴하는 것이 더 심각한 결과를 준다. 그거 당연하죠. 근데 이재명은 말을 딱 어선을 격침한다고 그랬거든요. 말은 그렇게 하고 행동은 그렇지 않다. 이렇다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며칠 전에 그랬잖아요. 이 후보가 최근에 중국 어선이 넘어오면은 어쩌고저쩌고 중국 어선에 대해서 격침이란 말을 좀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철수 국민당에게 그걸 물어보니까 미국 사드를 배치하고 엑스밴드 레이더를 북한 쪽으로 고정해 쓰는 것하고 중국 어선을 격침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대중관계에 더 나쁘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겠느냐. 그러니까 그거야 물론 어선을 파괴하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런 말을 필요에 따라서 하는 이재명 씨에 대한 그 논리를 어저께 소위 윤석열 후보가 아주 공격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윤 후보의 공약인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서 추가 배치할 필요 없다고 빈센트 브룩스 장관이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지적하자 윤석열 후보는 딱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엉터리 이야기다. 엉터리라고 딱 얘기했습니다. 엉터리 얘기하지 마. 이 얘기입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성주 사드에다가 우리나라 저고도 방어 시스템을 결합을 해서 쓰는 것이 참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지. 어디 사드 더 추가 배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배치 필요 없다고 언제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이 그런 얘기 했냐 하고 그냥 딱 논리적으로 대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결국 이제 어저께 보면서 우리는 느꼈습니다. 국가 안보에 가장 중요한 안보관, 투철한 안보관이 어디에서 나오나? 바로 이것이죠. 네. 이재명의 안보관. 그것은 자유 대한민국 헌법에서 한참 거리가 먼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한 국가안보관은 역시 윤석열 안보관이 압권이었습니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